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어려울 때는 동행하기 쉽지만 영광의 순간에는 함께 걷기 어렵다고. 서유진은 바로 그 가혹한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는 여자였다. 지난 5년간 그녀는 좁디 좁은 부엌에 스스로를 가두고 남편 강태민의 출세를 위한 발판이 되기 위해 자신의 청춘을 한 줌 끌어모았다. 하지만 강태민이 중령계급장을 달며 영광의 정점에 선 바로 그날, 그녀가 받은 것은 무자비한 경멸과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에 내던져진 이혼 서류 한 장이었다. 태민은 그녀를 가난하고 촌스러운 걸림돌이라 비웃었지만 그는 자신이 방금 내쫓은 아내가 실은 그의 운명을 소나기에 쥐고 있는 막강한 권력의 그림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장엄한 임관식 단상 위에서 유진의 진짜 신분이 밝혀지는 순간, 배신자는 자신의 몰락과 어떻게 마주하게 될 것인가? 이제부터 펼쳐질 이 극적인 정의 구현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공유하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놀라운 전개를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거실의 정적 속으로 째깍째깍 떨어지는 소리는 마치 운명의 노크 소리 같았다. 밖은 아직 동이 트지 않았고 오직 가로등에 희미한 노란 불빛만이 창틈으로 새어들어와 차가운 타일 바닥 위에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강태민은 복도에 놓인 커다란 전신 거울 앞에 섰다. 그는 꼼꼼하게 자신을 살폈다. 총을 쥐고 부대를 지휘하는 데 익숙해진 뼈마디가 굵은 두 손이 이제는 빳빳하게 다려진 장교 정복의 주름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매만지고 있었다. 어깨에 달린 중령 계급장, 은빛으로 반짝이는 무궁화 두 개가 마치 이 집 안에 남은 어둠을 비웃는 듯했다. 오늘은 그의 날이었다. 그가 부연대장, 자리에 오르는 날, 강태민이라는 이름이 화려한 깃발과 꽃으로 장식된 강당에 자랑스럽게 울려 퍼질 날이었다. 그는 번쩍이는 버클을 살짝 고쳐 매고 만족스러운 듯 코웃음을 쳤다. 거울 속에는 30대 중반의 당당한 풍채와 강인한 인상을 지닌 남자가 완벽한 모습으로 비쳤다. 그것은 성공의 얼굴이었고 멈추지 않는 승진가도의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 위풍당당한 모습 뒤로 태민의 눈빛은 무서울 정도로 차가웠다. 곧 아버지가 될 사람의 따스함도 아내와 영광을 나눌 남편의 설렘도 찾아볼 수 없었다. 부엌에서 그릇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서유진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물 끓는 소리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김을 피워 올리며 오랫동안 두 사람 사이에 짙게 깔린 무서운 침묵을 애써 밀어내려 했다. 유진이 밖으로 나왔다. 한 손으로는 임신 8개월째인 만삭의 배를 받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된장찌개 뚝배기를 식탁에 내려놓았다. 그녀의 걸음은 무겁고 지쳐 보였고 얼굴은 창백했다. 며칠 밤을 꼬박 세운 듯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지만 시선에는 체념에 가까운 온화함이 깃들어 있었다. 부대에 가기 전에 아침 드세요. 오늘 중요한 날인데 속 든든히 채워야죠. 유진의 목소리는 숨소리처럼 작고 가라앉아 있었다. 태민은 대답 없이 찌개를 한 번, 그리고 눈앞에 선 여자를 한 번 쳐다봤다. 지금 그의 눈에 비친 유진은 가난한 소위 시절을 함께 견뎌온 아내가 아니었다. 그의 진급을 위해 월급을 쪼개 상사들에게 보낼 선물을 샀던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눈에 유진은 자신이 그려놓은 휘황찬란한 미래의 그림 속에서 낡고 초라한 회색 얼룩처럼 보였다. 불룩 나온 그녀의 배, 음식 기름 냄새가 밴 펑퍼짐한 잠옷, 그 모든 것이 그를 숨막히게 했다. 그는 마치 창공으로 날아오르려는 독수리인데 발목에 무겁고 거친 조약돌이 묶여있는 기분이었다. 그는 자리에 앉았지만 수저를 들지 않았다. 대신 서류 가방에서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천천히 꺼냈다. 그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 바로 옆 식탁 위에 그것을 올려놓았다. 이게 뭐예요, 여보? 유진이 물었다. 여자의 직감이 불길한 예감을 속삭였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아랫배에서부터 경련이 일었다. 태민은 차갑게 봉투를 그녀 쪽으로 밀었다. 도장 찍어. 아주 오랫동안 생각해봤어. 우린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어. 유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깡마른 손이 넘어지지 않으려 식탁 모서리를 꽉 붙잡았다. 열어보지 않아도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 있었다. 이혼이라는 두 글자가 하얀 종이를 뚫고 나와 그녀의 눈을 찔렀다. 무슨 소리예요? 오늘이 당신 진급식 날이잖아요. 우리 아기는 이제 한 달만 있으면 태어나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바로 그거야. 태민이 일어섰다. 그의 큰 키가 그녀를 압도하며 천근만근의 압박감을 만들어냈다. 그는 그녀의 배가 아닌 눈물이 그렁그렁한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오늘이 내 진급식 날이기에 이래야만 해. 유진 씨, 당신 꼴을 좀 봐. 이 집 꼴도 좀 보고 지금의 나에겐 너무 좁고 초라해. 내가 사령관 자리에 오를 사람인데 어떻게 당신처럼 촌스럽고 온종일 기저귀와 음식 냄새에 찌든 아내를 데리고 사교 모임에 나가고 고위급 만찬에 참석하겠어? 유진은 숨이 턱 막혔다. 촌스럽다니. 5년 전 당신이 일개소위로 징계받았을 때 누가 시골에 내려가 부모님이 남겨주신 땅까지 팔아서 당신 뒷수습을 해줬죠? 누가 밤을 새워가며 당신 대신 보고서를 써줘서 최우수 평가를 받게 해줬는데요? 내가 걸림돌이라고요? 태민은 흥하고 비웃었다. 이 사이로 새어나오는 소리가 더없이 잔인했다. 그건 과거일 뿐이야. 그 낡아빠진 은혜 타령으로 내 발목 잡지 마. 분수를 좀 알란 말이야. 나에겐 상류층 파티에서 내 옆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여자가 필요해.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여자. 이런 자질구레한 잡동사니에 둘러싸인 여자가 아니라 사령관님 따님이 날 아주 마음에 들어해. 그 아가씨야말로 내가 필요한 발판이야. 추악한 진실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터져나와 유진은 가슴을 누가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태민은 자신의 외도를 숨기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경력을 위한 현명한 전략인 양 떠벌렸다. 그는 명예와 책임을 상징하는 군복을 입고 서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야망으로 썩어 문드러져 있었다. 그럼 우리 아기는요? 아기까지 버리겠다는 거예요? 유진이 물었다. 눈물이 기어코 파리 한 뼘 위로 주르륵 흘러내렸다. 태민은 손목시계를 보며 초조한 기색을 내비쳤다. 아기는 당신이 키워. 양육비는 매달 보낼 테니 한 푼도 모자라지 않게. 하지만 이 시간부로 당신은 더 이상 강태민 중령의 아내가 아니야. 이미 다 정리해뒀어.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당신 짐을 치울 거야. 내가 퇴근했을 때 이 집에 당신의 그 촌스러운 냄새가 남아있는 걸 원치 않아. 그는 유진에게 다가가 귓가에 속삭였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면도날처럼 날카로웠다. 진급식에서 소란 피우지 마. 당신과 뱃속의 아이에게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도 있다면 조용히 사라져. 당신 같은 부류는 오늘 같은 날 무대 조명 아래 내 옆에 설 자격이 없어. 태민은 말을 마치고 책상 위에 놓인 정모를 집어들었다. 그는 온갖 계산으로 가득 찬 눈을 가리듯 모자를 반듯하게 눌렀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고통스럽게 배를 감싸 쥔 여자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군화가 바닥을 내리치는 소리가 또각또각 차갑고 규칙적으로 멀어져 갔다. 현관문이 쾅 닫혔다. 그 굉음은 유진이 평생의 안식처라 믿었던 결혼 생활의 끝을 알리는 소리였다. 방 안에는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요함이 아니라 영혼까지 시릴 듯한 공허함이었다. 식탁 위의 된장찌개는 완전히 식어버렸고 표면에 뜬 기름이 엉겨붙어 있었다. 마치 태민이 방금 내버린 부부의 정처럼 추레한 모습이었다. 유진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숨을 몰아쉬었다. 갑작스러운 자궁수축이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일으켰지만 마음의 상처는 그보다 몇 곱절은 더 컸다. 그녀는 외롭게 놓인 이혼 서류를 보다가 벽에 걸린 결혼사진을 올려다보았다. 그 사진 속에서 태민은 아주 온화하게 웃으며 평생 엄마와 아기를 지켜주겠다고 맹세했었다. 알고 보니 그가 오랫동안 써왔던 도덕적인 가면은 권력의 날개를 달게 되는 날 가차없이 벗어 던지기 위해 기다렸던 것뿐이었다. 그는 그녀가 약하고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어둠 속에 던져버린 후 아무런 대가 없이 휘황찬란한 빛 속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다. 유진은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언제나 온화하기만 했던 그녀의 눈동자에 이질적인 빛이 번뜩였다. 그녀는 울부짖지도 애원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의자를 붙잡고 아주 천천히 한 뼘 한 뼘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침실로 들어가 옷장 밑바닥에 있는 비밀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는 아기 옷도 금붙이도 없었다. 오직 검은색 위성전화 한 대와 낡은 가죽 케이스에 쌓인 특수 신분증뿐이었다. 유진은 위성전화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단호하게 버튼을 눌렀다. 복통은 여전했지만 강인한 의지가 모든 고통을 압도했다. 신호음이 울리고 수화기 저편에서 즉시 응답이 왔다. 보고.
국방부 특별감찰단 서유진 대령이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조금의 떨림도 없었다. 그것은 차갑고 날카로우며 압도적인 위엄을 담고 있었다. 지난 몇 년간 현모양처라는 가면 아래 숨겨져 있던 고위 감찰 장교의 본 모습이었다. 감찰 대상 강태민에 대한 잠복 임무를 종료한다. 대상은 도덕적 타락을 완전히 드러냈으며 직위를 이용한 불법적 이권 개입 정황이 포착되었다. 금일 오전 임관식 현장에서 특별감찰 계획을 즉시 발동할 것을 요청한다. 밖에서는 빗줄기가 더욱 거세지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세차게 후려쳤다. 마치 추악한 인간의 마음을 씻어내려는 듯이. 유진은 거울을 보았다. 태민이 조금 전 자신을 비췄던 바로 그 거울이었다. 하지만 거울 속 여인은 더 이상 창백하지 않았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겼고 눈빛은 전광처럼 번뜩였다. 그녀는 강태민의 연극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지만 그 결말은 이미 이 방 안에서 쓰여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화려한 임관식을 원했다. 그녀는 그에게 평생 잊지 못할 임관식을 선물할 것이다. 서유진이 버림과 부활의 갈림길에 서 있는 동안 부대에서는 강태민이 인생 최고의 순간이라 여기는 시간을 만끽하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연병장을 내리쬐며 군부대 특유의 노란색으로 칠해진 건물들에 반사되어 숨막히는 장엄함을 연출했다. 태민은 번쩍이는 세단에서 내렸다. 그의 군화가 잘 닦인 아스팔트 위를 자신감과 승리감의 찬 리듬으로 내디뎠다. 그는 정모의 챙을 살짝 매만지며 어깨 위 중령 계급장의 자랑스러운 무게를 느꼈다. 오늘 그 무게는 책임이 아니라 권력이었다. 지난 5년간의 결혼 생활과 명예를 맞바꿔 얻어낸 권력이었다. 그의 옆에는 막강한 권력을 쥔 최 장군의 딸, 최진아가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녀는 군부대 분위기에 맞게 절제되었지만 명품 티가 역력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진한 프랑스 향수 냄새가 햇살 냄새와 갓 깎은 풀 냄새를 압도했다. 진아가 태민을 보며 소유욕 가득한 눈빛으로 속삭였다. 태민 씨, 오늘 정말 멋져요. 아빠가 그러시는데 부연대장 자리는 그냥 거쳐가는 단계일 뿐이래요. 태민 씨 능력에 우리 집안의 지원까지 더해지면 대령다는 건 시간 문제일 거예요. 태민은 미소 지었다. 만족감과 계산이 뒤섞인 미소였다. 그는 진아의 손을 가볍게 주며 낮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 진아 씨. 진아 씨와 장군님께서 믿어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같은 날은 없었을 거야. 모든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잘 알아. 그는 그 말을 하면서 조금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다. 지금 그의 머릿속에서 빗속에 서서 만삭의 배를 감싸 안고 있던 유진의 모습은 낡고 흐릿하며 잊어버려야 할 과거의 필름 조각일 뿐이었다. 그는 이것이 대의를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이었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는 아내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단지 자신의 새로운 격에 맞지 않는 것들을 도태시킨 것뿐이었다. 태민에게 승진은 마치 수혈과 같았고 유진은 최진아 집안의 귀한 피로 교체되어야 할 가난한 피에 불과했다. 그들이 본관 로비로 들어서자 부러움 섞인 시선과 아첨하는 수군거림이 태민을 애워쌌다. 이전에는 동급이었던 부하들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고 그를 무시했던 동료들도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다. 태민은 그 기분을 즐겼다. 그는 자신이 마치 체스판 위의 펀이었지만 온갖 고초 끝에 마침내 퀸이 된 것 같았다. 강중령, 축하하네. 젊은 나이에 능력도 출중하고 든든한 배경까지 있으니 자네가 최고야. 한 중년 간부가 다가와 악수를 청하며 진아를 향해 의미심장한 눈짓을 보냈다. 태민은 웃으며 화답했고 상투적인 인사치레가 계속되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와 향기로운 차, 값비싼 담배 연기 속에서 태민은 이따금 등골을 스치는 서늘한 기운을 느꼈다. 그는 문을 닫기 직전 보았던 유진의 눈빛을 문득 떠올렸다. 그것은 애원하는 눈빛도 절망하는 눈빛도 아니었다. 무언가 깊고 차가우며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눈빛이었다. 그는 고개를 저어 그 쓸데없는 생각을 떨쳐냈다. 만삭의 여자,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여자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는 중얼거렸다. 귀빈 대기실에서 진아가 핸드백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고급스러운 스위스제 시계가 들어있었다. 내 진급 선물이에요. 이걸로 차요. 지금 차고 있는 건 좀 낡아 보여요. 태민은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낡은 시계를 보았다. 유진이 그가 소위로 임관하던 날, 석 달 동안 밤새 아르바이트를 해서 사준 시계였다.
그는 망설임 없이 시계를 풀어 책상 서랍에 던져버리고 진아가 선물한 사치품을 찾다. 교체는 빠르고 단호하게 이루어졌다. 마치 그가 방금 아내를 바꾼 방식처럼. 바로 그때 작전 참모 한 명이 얼굴에 걱정스러운 기색을 띠고 들어오자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보고합니다. 중령님,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특별감찰단이 예상보다 일찍 출발했다고 합니다. 듣기로는 이번 감찰이 단순한 임명 절차 감독이 아니라 어젯밤에 새로 접수된 익명의 투서를 근거로 간부 자질을 불시에 점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태민의 입가에서 미소가 살짝 굳었다. 불안감이 마음속을 스쳤다. 익명의 투서라니 누가 감히 이런 날에? 그는 진아를 힐끗 보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태연하게 화장을 고치고 있었다. 그는 조금 마음을 놓았다. 진아의 아버지가 있고 자신이 공들여 쌓아온 겹겹의 인맥이 있는데 익명의 투서 몇 장이 대수랴. 진정하게. 우린 절차대로 일했으니 두려워할 것 없어. 태민은 부하를 안심시켰지만 실은 자기 자신을 다독이는 말이었다. 그는 발코니로 나가 화려하게 장식된 연병장을 내려다보았다. 도열한 병사들, 마지막 조율을 하는 군악대. 모든 것이 그의 영광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다. 태민은 휴대폰을 꺼내 유진에게 의기양양한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그녀의 자존심에 마지막 일격을 가하고 싶었다. 그녀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자신의 세상은 여전히 눈부시며 그녀가 설 자리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다. 제때 사라져줘서 고맙다.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이 천박한 것. 그는 전송 버튼을 눌렀다. 병적인 쾌감이 온몸을 타고 흘렀다. 그는 유진이 빗속에서 고독과 굴욕에 떨며 이 메시지를 읽는 장면을 상상했고 통쾌함을 느꼈다. 태민에게 성공이란 단순히 위로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길을 막았던 자들이 발밑에서 짓밟히는 것을 보는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태민은 그 휴대폰이 도시의 다른 한편에서 이미 쓰레기통에 처박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가 두려워하는 그 특별감찰단이 전혀 낯선 이들이 아니라는 사실도 몰랐다. 안내 방송이 울려 퍼지며 귀빈들의 입장을 알렸다. 태민은 심호흡을 하고 평소의 강인한 표정을 되찾았다. 그는 걸었다. 대리석 복도를 울리는 군화 소리.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 권력이라는 카드를 손에 쥔 자의 새로운 위상을 확인시키는 듯했다. 저 멀리 하늘에서 헬리콥터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빗줄기가 멎고 남은 잿빛 구름을 찢으며 다가왔다. 강한 바람이 연병장을 휩쓸며 깃발들을 요란하게 펄럭이게 했다. 태민은 눈을 가늘게 뜨고 하늘을 보았다. 심장이 갑자기 한 박자 빠르게 뛰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이름 모를 불안감이 엄습하며 방금 전의 흥분을 잠식했다. 그는 단상에 올라 행사의 주인공을 위한 자리에 앉았다. 아래쪽에서는 진아가 자랑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태민은 자신이 앉은 의자가 어딘가 불안정하게 느껴졌다. 그는 손을 들어 새로 찬 시계를 만졌다. 차가운 금속이 피부에 닿자 소름이 돋았다. 권력의 향연은 이미 차려졌고 체스의 말들은 제자리에 놓였다. 하지만 태민은 자신이 이 게임의 플레이어가 아니라 상대방이 아주 오래전부터 짜놓은 판 위에서 체크메이트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차는 고목들 뒤에 숨겨진 번질 수 없는 건물 앞에 섰다. 유진은 아직 빗물이 마르지 않은 옷자락은 아랑곳하지 않고 차에서 내렸다. 팀장님. 운전기사이자 신복인 김 비서가 황급히 우산을 폈지만 유진은 손을 저어 막았다. 지금 빗물에 냉기는 그녀의 가슴 속에서 이글거리는 불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맹목적인 증오의 불길이 아니라 정의를 집행하려는 법 집행관의 차가운 불꽃이었다. 작전 통제실 안으로 들어서자 밖의 고요함과는 전혀 다른 공기가 감돌았다. 컴퓨터 돌아가는 소리, 대형 스크린에 표시된 도표와 비밀 정보의 흐름. 유진은 멈추지 않고 곧장 탈의실로 향했다. 옷걸이에는 국방색 장교 정복이 빳빳하게 다려져 걸려 있었다. 금빛으로 빛나는 대령. 계급장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유진은 커다란 거울 앞에 말없이 섰다. 그녀는 손을 들어 배에 생긴 튼살을 만졌다. 뱃속에서 자라나는 생명의 증거였다. 한 달 후면 이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누구보다도 그녀는 이 아이에게 온전한 가정을, 자랑스러운 중령 아버지를 선물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았다. 태민이라는 존재가
아이의 인생에 남기는 것은 5.1분이라는 것을. 유진은 흠뻑 젖은 잠옷을 벗었다. 하얀 셔츠를 입고 단호하게 넥타이를 맸다. 군복이 한 겹 한 겹 몸을 감쌌다. 마치 일상의 상처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는 철갑을 두르는 듯했다. 마지막 단추가 채워지는 순간 빗속에서 무릎 꿇었던 연약한 여인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을 한 강인한 감찰 대령만이 서 있었다. 김 비서가 노크하고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청색 파일이 들려 있었다. 보고드립니다, 대령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강태민 중령의 인사, 비리 관련 뇌물 수수 증거와 최진아 부친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뒷거래 내역 전체가 암호화되었습니다. 또한 대상이 임무 수행 기간 중 아내에게 이혼을 강요하고 공동재산을 은닉한 정황에 대한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유진은 파일을 받아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숫자와 태민과 진아가 고급 호텔에서 찍힌 몰래카메라 사진들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역겨움을 느꼈다. 배신감 때문이 아니라 태민의 어리석음 때문이었다. 그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면 안전할 거라 생각했지만 그 호랑이가 바로 감찰단이 진급 비리라는 거대한 먹잇감을 통째로 삼키기 위해 설치한 덫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김 비서, 내가 태민 씨와 결혼하기 위해 자맹임무를 자청했던 날 기억해요? 유진이 문득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고 아련한 회상이 담겨 있었다. 김 비서는 잠시 멈칫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합니다. 당시 상부에서는 대령님이 감찰국의 최고 유망주였기에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대령님은 사랑을 믿어보고 싶다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한 군인이 자신의 여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시험해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유진은 입꼬리를 올렸다. 씁쓸한 미소였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거군요. 지난 5년 나는 학벌도 배경도 없는 시골 출신 아내 역할을 했어요. 그가 사회의 온갖 계산에서 벗어나 쉴 수 있는 진정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내 진심이 그의 야망을 제어할 수 있으리라 희망했죠. 하지만 권력은 독약이에요, 김 비서. 어떤 바이러스보다도 빠르게 피에 스며들어 인격을 썩게 만들더군요. 그녀는 작은 서랍을 열어 나무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결혼 초 태민이 자신의 첫 월급으로 사준 민문의 금반지가 들어있었다. 버릴까? 생각했지만 그녀는 다시 그것을 심장 바로 위 군복상의 주머니에 넣었다. 이 감정의 도박에서 자신이 실패했음을 상기시켜주는 물건으로 간직하고 싶었다. 내 짐들이 마당에 내팽개쳐졌을 거예요. 사람 보내서 정리한 뒤 관사로 옮겨줘요. 태민 씨와 관련된 물건들은 다 태워버리고 아기용품만 남겨두고요. 알겠습니다, 대령님. 유진은 탈의실을 나와 긴 복도를 걸었다. 하이힐이 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단호하고 강건했다. 지휘 통제실에는 감찰 팀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그들은 절대적인 존경심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군 감찰계에서 서유진은 얼음검이라는 별명을 가진 전설이었다. 그녀는 상대가 장군의 아들이든 백전노장 원로든 군복을 더럽힌 자에게는 결코 관용을 베풀지 않았다. 주목, 유진이 말했다. 위험 있는 목소리가 방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번 임무는 단순히 개인 비리를 적발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간부 인사 시스템에 깊이 뿌리내린 종양을 도려내는 것이다. 강태민은 작은 연결고리에 불과하지만 배후를 끌어낼 중요한 고리다. 내가 단상에 오르기 전까지 절대적인 보안을 유지하도록. 그녀는 태민의 부대가 표시된 디지털 지도를 보았다. 헬리콥터 엔진 소리가 이미 밖에서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대령님, 군의관이 대령님의 상태를 경고했습니다. 김 비서가 유진의 불룩한 배를 보며 머뭇거렸다. 유진은 파일을 꽉 쥔 채 앞을 똑바로 보았다. 이 아이는 내 핏줄을 이어받았어.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엄마와 함께 지켜볼 거야. 아버지는 비겁한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엄마는 진정한 군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 그녀는 헬리콥터 탑승장으로 걸어나갔다. 프로펠러 바람이 그녀의 군복 자락을 휘날렸다. 유진은 흔들림 없이 기체에 올라타 빗속에 흐릿해진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저곳 요란한 군악이 울려 퍼지는 어느 군부대에서 한 남자가 허상뿐인 영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편 비밀 자료실에서는 한 기술 장교가 마지막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었다. 지난 한 주간 태민이 유진에게 보낸 모든 모욕적인 통화 기록과 메시지들이 특별한 영상으로 편집되었다. 유진은 태민을 법으로만 처벌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오늘 아침 자신에게 안겨준 것과 똑같은
극한의 굴욕을 맛보게 하고 싶었다. 헬리콥터가 이륙하여 태민의 부대를 향해 날았다. 좌석에 앉은 유진은 다시 한번 파일을 열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태민과 진아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다. 그녀는 펜을 꺼내 그 사진 위에 굵고 붉은 사선을 그었다. 정희는 동정심이 없으며 감찰관 서유진 또한 마찬가지였다. 유진은 눈을 감고 다시 시작된 복통을 억누르려 심호흡을 했다. 뱃속의 아이가 다시 움직였다. 그녀는 두꺼운 군복 위로 배를 쓰다듬었다. 조금만 기다려, 아가. 이 일 금방 끝낼 거야.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가면 벗기기 계획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완성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공정함을 되찾으려는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포위되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전투를 지휘하는 사령관이었다. 헬리콥터는 태민이 필사적으로 쌓아올린 가짜 영광의 성을 향해 바람을 가르며 돌진했다. 헬리콥터가 회색 구름 사이를 선회했다. 엔진의 굉음이 지상의 모든 소리를 삼켰다. 좁은 조종석 안 각종 계기판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빛이 서유진의 얼굴에 비쳐 차갑고 각진 음영을 만들어냈다. 그녀는 머리를 좌석에 기댄 채 눈을 감았지만 정신은 조금도 쉬지 않았다. 자궁. 수축이 점점 더 잦은 간격으로 찾아왔다. 바늘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반복될 때마다 유진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배 위에 깍지 낀 손을 얹어 이 전투에 함께 나선 작은 생명에게 조용한 위로를 전하려 애썼다. 한편 몇 시간 후면 강태민의 차지가 될 부연대장실. 그는 창가에 서서 연병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손에 든 커피는 이미 식어버렸고 그의 입김이 유리에 뿌옇게 서렸다. 그는 불안했다. 이름 모를 불안감이 연기처럼 피어올라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부하가 보고한 생활태도, 분량에 대한 익명의 투서가 그를 두렵게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국방부에서 오고 있는 특별감찰단이었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의 불시 감찰이 비리를 저지른 자들의 경력에 사형 선고를 내린다는 것을 모르는 이가 없었다. 태민은 자신을 되짚어보았다. 임명 서류는 최진아의 아버지가 빈틈없이 처리했다. 뇌물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깨끗하게 세탁했다. 단 한 가지, 유진이 마음에 걸렸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자신이 보낸 마지막 메시지를 훑어보았다. 순간적인 후회가 스쳤지만 이내 야망에 짓눌렸다. 넌 잘한 거야, 강태민. 단호하지 않았다면 넌 영원히 이 구석에서 중령 나부랭이로 썩었을 거야. 그는 오늘 아침 자신의 잔인한 결단이 자신이 막 쌓아 올린 왕국을 불태울 마지막 불씨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 시각 제3기지에서는 김 비서가 복잡한 컴퓨터 시스템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임관식 강당의 영상 시스템에 침투하는 마지막 단계를 실행하고 있었다. 보고 드립니다, 대령님. X부대 영상 송출 서버에 접근했습니다. 김 비서가 기내의 비밀 통신 장비로 보고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명령만 내리시면 선물 영상이 행사장 중앙의 500인치 LED 스크린에 생중계될 것입니다. 유진이 눈을 떴다. 시선은 맑았지만 칼날처럼 서늘했다. 송신 상태 재확인해. 어떤 기술적 오류도 용납할 수 없어. 강태민은 빛을 좋아했지. 그가 평생 본 것 중 가장 찬란한 빛 아래 세워줄 거야. 알겠습니다, 대령님. 하지만 감시 장비에 나타난 대령님의 심박수가 매우 높습니다. 정말 버티실 수 있겠습니까? 유진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육체적 고통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김 비서, 그거 알아요? 남자는 집을 짓고 여자는 가정을 꾸민다고 하죠. 난 지난 5년 동안 잠행 중인 군인의 모든 진심을 다해 그 가정을 꾸몄어요. 이제 그 집이 기초부터 썩어버렸으니 내가 할 일은 그걸 허물고 내 아이를 위해 더 나은 것을 짓는 거예요. 이 정도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헬리콥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위에서 내려다본 X부대는 마치 거대한 체스판 같았다. 군악대 소리가 아래에서 울려 퍼졌다. 웅장했지만 유진의 귀에는 마치 장송곡처럼 들렸다. 귀빈 대기실에서는 최진아가 태민에게 다가가 그의 목을 감싸 안으며 진한 향수 냄새를 풍겼다. 왜 그래요, 자기? 얼굴이 창백해. 아빠가 감찰단장에게 이미 인사해뒀대요. 아주 원칙주의자지만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고 하니 괜찮을 거예요. 태민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진아의 손을 잡았다. 이 손은 유진의 손처럼 굳은 살 없이 부드럽고 향기로웠지만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다. 그는 문득 서랍에 던져 넣은 결혼 반지를 떠올렸다. 만약 유진이 정말로 여기에 나타나 난동을 부리면 어떡하지? 라는 미친 생각이 스쳤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유진에게 그럴 자격이 있을 리 없었다. 부대 밖으로 나갈 택시비조차 없을지도 모르는 무일푼의 만삭 임산부일 뿐이었다. 진아씨, 끝나고 우리 늘 가던 곳에서 식사할까? 태민이 자신감을 되찾으려 애쓰며 말했다. 새로운 직책과 나의 새로운 자유를 축하하고 싶어. 진아는 애교스럽게 웃었다. 물론이죠. 나의 예비 남편. 그들이 대기실을 나와 귀빈석으로 향했다. 태민이 모습을 드러내자 수천 개의 시선이 그에게 쏟아졌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 태민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가슴이 자부심으로 부풀어 올랐다. 그는 단상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바로 이거였다. 권력. 아첨하는 얼굴들, 질투하는 시선들, 모든 것이 그의 발 아래 있었다. 그는 마치 대관식을 앞둔 왕이 된 기분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헬리콥터 엔진 소리가 강당 바로 위에서 굉음을 내며 울려 퍼졌다. 거대한 강화유리가 흔들렸다. 프로펠러 바람이 환영, 현수막을 날려버렸다. 모두가 어리둥절하며 하늘을 쳐다보았다. 국방부 휘장이 그려진 헬리콥터 한 대가 단상 바로 옆 중앙연병장에 천천히 착륙하고 있었다. 태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벌써? 왜 이렇게 빨리? 사회자 장교가 황급히 마이크를 고쳐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전 장병은 주목, 국방부, 특별감찰단의 본행사 참관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명예검의 손잡이를 꽉 쥐었다. 최대한 강인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헬리콥터 문이 열리고 몇몇 영관급 장교들이 먼저 내려와 도열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다. 역광 때문에 태민은 정복을 입은 키 큰 여성의 실루엣과 눈에 띄게 부른 배만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걸음걸이는 더없이 위험 있었고 기체 계단을 내려오는 한 걸음 한 걸음에 엄청난 위압감이 실려 있었다. 태민은 눈을 가늘게 떴다. 져서 있는 자세, 모자챙을 매만지는 저 모습. 그는 숨이 멎는 것을 느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오한이 뻗쳤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태민이 중얼거렸다. 의기양양하게 상기되었던 얼굴이 순식간에 시체처럼 창백해졌다. 옆에 있던 최진아도 미간을 찌푸렸다. 어머, 저 대령, 왜 이렇게? 유진이 눈부신 햇살 속에서 걸어나와 단상을 향해 똑바로 전진했다. 그녀 어깨 위에 대령 계급장이 한낮의 햇살 아래 찬란하게 빛났다. 그녀의 얼굴은 피로로 창백했지만 두 눈은 무서울 정도로 결연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한라들 두 눈은 군중을 보지 않았다. 오직 강태민이 서 있는 그 자리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들 사이의 거리는 이제 10m도 채 남지 않았다. 태민은 발이 돌처럼 굳어버린 것 같았다. 도망치고 싶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굳어버렸다. 오늘 아침 빗속에서 무릎 꿇었던 유진의 모습과 지금 눈앞에 다가오는 위풍당당한 여인의 모습이 겹쳐지며 그의 모든 믿음을 산산조각 내는 엄청난 충격을 만들어냈다. 유진은 귀빈석 앞에서 멈춰서서 모자에 손을 올렸다. 전 장병 앞에서 정확하고 위풍당당한 거수경례를 했다. 그녀의 시선은 경악이 극도의 공포로 변해가고 있는 태민의 얼굴에 멎었다. 유진은 태민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이크 쪽으로 몸을 돌렸다. 막지만 바람 소리마저 잠재울 만큼 묵직한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국방부 특별감찰단장 서유진 대령. 부장관의 명을 받아 본부대의 간부 임명 절차 감독 및 중대 위법 행위 처리를 위해 이 자리에 섰다. 강당 전체가 낙엽 구르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고요해졌다. 태민은 그가 그토록 갈망하던 영광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자신이 화영대 위에 서 있는 것만 같았다. 오늘 아침 그가 그녀에게 퍼부었던 촌뜨기, 걸림돌 같은 모욕적인 말들이 이제 부메랑이 되어 그의 뺨을 가장 고통스럽게 후려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박수갈채와 군악으로 소란스럽던 X부대의 거대한 강당은 순식간에 극도의 정적에 휩싸였다. 그 침묵은 군대 특유의 장엄함이 아닌 경악으로 숨 막히는 답답함이었다. 수천 개의 시선이 단상으로 쏠렸다. 만삭의 몸으로 대령 정복을 입고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여인에게 강태민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의기양양하게 군장을 매만지던 그의 두 손은 이제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나무 단상을 꽉 붙잡고 있었다. 발밑에 땅이 꺼지는 것 같았다. 대관식을 앞둔 왕의 흥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뼈를 내는 냉기가 등골을 타고 흘러 온몸을 떨게 했다. 그는 유진을 보았다. 아니, 그는 자신의 아내와 똑같이 생긴 낯선 여자를 보고 있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그가 경멸하고 불과 몇 시간 전에 촌뜨기, 천박한 것이라며 모욕을 퍼부었던 그 여자가 어떻게 저 자리에 설 수 있단 말인가? 그녀 어깨 위에서 금빛으로 빛나는 대령 계급장은 마치 바늘이 되어 그의 동공을 찌르고 그의 마지막 남은 자신감마저 불태워버리는 듯했다. 태민 씨,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저 여자 누구예요? 옆에 서 있던 최진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오만함은 사라지고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유진을 보았다가 다시 태민을 보았다. 자신이 끔찍한 공포 연극의 무대에 잘못 들어선 것 같은 기분이었다. 태민은 대답하지 못했다. 입안이 바싹 마르고 혀가 굳어버렸다. 유진은 단상 아래에 홀라내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침착하게 높이를 조절했다. 그녀의 시선이 강당을 훑다가 창백하게 굳어버린 태민의 얼굴 위에서 아주 짧게 멈췄다. 그 눈빛에는 들끓는 증오도 승리자의 희열도 없었다. 오직 정의의 냉철함과 애정이 완전히 식어버린 심장에 깊고 차가운 냉기만이 존재했다. 지휘관 동지 여러분, 그리고 전 장병 여러분, 유진의 목소리가 대형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맑았지만 묵직했다. 본인은 국방부 부장관의 직접적인 위임을 받아 X부대의 인사 관련 특별감찰을 지휘하게 된 서유진 대령이다. 오늘 임관식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나 여러분이 준비한 것과는 전혀 다른 시나리오로 진행될 것이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벌집이 터진 듯 일어났다. 귀빈석에 앉아있던 지휘관들이 안색이 변한 채 서로를 쳐다보았다. 예비 사위의 영광스러운 순간을 기다리던 최진아의 아버지 최 장군 역시 좌불안석이었다. 유진은 청색 파일을 들고 단상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구두가 나무 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운명의 노크 소리처럼 장엄하게 울렸다. 그녀는 준비된 대본이 필요 없었다. 이 파일에 담긴 모든 숫자와 불법 행위들은 그녀가 지난 2년간 비밀리에 감시해온 결과물이었기 때문이다. 부여된 직책에 따라 새로운 보직자에 대한 임명장 수여에 앞서 강태민 중령의 경우 그의 도덕적 자질 및 중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 임명 절차를 잠정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태민은 귀가 멍해졌다. 그가 방금 전까지 아첨하거나 억눌렀던 동료들 사이에서 터져나오는 은밀한 비웃음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는 최진아가 앉아 있는 귀빈석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보고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그녀의 아버지인 최 장군의 차가운 시선이었다. 그는 이미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태민은 깨달았다. 자신이 기어 들어가려 했던 그 세계에서는 발사대에 문제가 생기면 생존을 위해 즉시 연결을 끊어버린다는 것을. 유진은 파일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두대의 칼날처럼 차갑고 일정했다. 우리는 강태민 대상이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고 유령 회사를 통해 진급 비리 라인을 구축한 증거를 접수하고 확인했다. 유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태민을 꿰뚫어 보았다. 특히 감찰단은 이 장교의 생활 방식과 도덕성의 심각한 타락에 대한 완전한 증거 또한 확보했다. 그때 한 기술 장교가 유진의 뒤로 다가와 그녀의 노트북을 강당의 영상 시스템에 연결했다. 거대한 LED 스크린이 갑자기 켜졌다. 태민의 화려한 훈장이나 공적 대신 스크린에는 일련의 사진과 영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태민이 근무 시간에 최진아와 함께 고급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이었다. 그의 가족 명의로 된 차명 계좌의 거래 내역 사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거액의 돈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굴욕적인 것은 바로 오늘 아침 6시에 그들의 집에서 녹음된 대화 내용이었다. 당신은 가난하고 촌스러운 걸림돌일 뿐이야. 나에겐 발판이 필요하지 촌구석 아줌마가 아니라고. 당신 같은 부류는 오늘 같은 임관식에 내 옆에 설 자격 없어. 태민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의 잔인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선명하게 들렸다. 규율과 군인 정신을 중시하는 장병들 사이에서 분노의 함성이 터져 나왔다. 경멸의 시선은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았다. 그들은 단상 위에 서 있는 저자가
만삭의 아내에게 저런 쓰레기 같은 말을 내뱉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태민은 자신이 백일하에 발가벗겨진 기분이었다. 그의 위험 있는 가면, 엘리트 중령의 풍채는 갈기갈기 찢겨나갔다. 그는 자신이 화려한 무대 조명 아래 초라하고 더럽고 비참하게 서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유진을 보았다. 오랫동안 알아온 현명한 아내의 흔적을 찾고 싶었지만 그의 앞에는 오직 돌같은 심장으로 공무를 집행하는 감찰 대령만이 서 있었다. 내 말을 들어주시오. 이건 조작이야. 태민이 절망적으로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지만 그의 미약한 외침은 대형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자신의 목소리에 묻혀버렸다. 유진이 태민에게 조금 더 다가갔다. 그들 사이의 거리는 2미터도 채 되지 않았다. 이 거리에서 태민은 유진의 이마에 맺힌 피로의 땀방울을 볼 수 있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눈에 서린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결에 또한 볼 수 있었다. 강태민 씨, 유진이 마이크 없이 하지만 그가 똑똑히 들을 수 있을 만큼 말했다. 당신이 한 가지는 맞았어요. 나 같은 사람은 당신 옆에 설 자격이 없죠. 우리 사이에는 계급의 차이뿐만 아니라 인격의 차이가 있으니까. 당신은 의리를 짓밟고 허울뿐인 영광을 택했고 나는 당신이 더럽히고 있는 이 군복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침묵을 택했어요. 그녀는 다시 마이크로 몸을 돌려 또렷하게 선언했다. 본인은 특별감찰단장의 이름으로 강태민 중령에 대한 즉각적인 직위 해제를 명하며 확대 조사를 위해 연행할 것을 선포한다. 헌병대는 즉시 출동하라. 무대 양쪽에서 붉은 완장을 찬 헌병들이 나타나 태민을 향해 걸어왔다. 마룻바닥을 울리는 군화 소리가 마치 마지막 판결을 알리는 망치 소리처럼 무겁게 들렸다. 태민은 주위를 둘러보며 도움을 구했지만 최진아는 이미 뒤로 물러나 군중 속으로 숨어버렸다. 그녀의 아버지는 어느새 자리를 떠나고 없었다. 그는 자신이 공들여 준비한 영광의 길 위에서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그는 자신이 승리자가 아니라 정의의 빛이 모든 부패를 드러내기 위해 비추는 어둡고 막다른 골목으로 마지막 발걸음을 내딛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밖의 햇살은 여전히 찬란했지만 태민에게 하늘은 유진이 무대에 오르는 순간 이미 무너져 내렸다. 헌병들의 군화가 나무바닥을 쿵쿵 울리는 소리는 마치 이제 막 싹을 틔웠다가 썩어버린 한 경력의 관뚜껑에 못을 박는 소리 같았다. 강태민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그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던 부하들의 시선은 이제 경멸과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다. 태민은 비틀거리며 최진아가 서 있던 귀빈석을 향해 애처로운 구원의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방금 전까지 달콤한 미래를 속삭이던 그 여자는 이제 그를 바닥에 널브러진 쓰레기처럼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뒷걸음질 쳤고 명품 하이힐이 의자에 걸려 비틀거렸지만 이내 중심을 잡고 단호하게 등을 돌렸다. 진아 씨, 장군님. 태민이 절망에 잠긴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유진은 단상 위에서 최 장군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는 노련한 여우였다. 얼굴은 여전히 냉정할 정도로 평온했지만 무릎 위에서 깍지 낀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그의 내면의 동요를 드러내고 있었다. 유진의 시선이 그에게 닿자 최 장군은 헛기침을 하며 일어섰다. 서대령, 그리고 감찰단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위험 있었지만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역력했다. 우리 가족 역시 이번 기만 행위의 피해자입니다. 우리는 강중령의 업무 능력을 높이 평가했으나 그의 사생활이 이토록 타락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개인적으로 모든 비리가 명명백백히 밝혀지기를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먼저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깔끔한 손절이었다. 태민은 가슴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가 양심까지 팔아가며 매달렸던 발사대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를 나락으로 밀어 떨어뜨렸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권력의 세계에는 의리가 없었다. 오직 이익 교환만이 존재할 뿐. 그가 가치를 잃자 그는 가차없이 버려지는 체스말에 불과했다. 연행해. 헌병대장의 단호한 명령이 떨어졌다. 두 헌병이 다가와 태민의 팔을 제압했다. 차가운 수갑이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태민은 소름이 돋았다. 그는 최진아가 선물한 스위스제 시계를 내려다보았다. 그것이 무대 조명 아래 반짝이며 그를 비웃는 듯했다. 유진이 단상에서 내려왔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 강당 중앙 통로에서 태민과 마주 섰다. 헌병들이 멈췄다. 태민은 고개를 들었다. 땀으로 얼룩지고 머리가 헝클어진 그의 얼굴에는 오늘 아침에 그 위풍당당한 중령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제 알겠어요. 강태민 씨, 유진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베었다. 당신의 왕국은 모래로 지어졌어요. 정의의 비 한 줄기면 무너져 내리는 거죠. 당신이 발판이라 여겼던 그 사람들, 그들은 한 번도 진심으로 당신 편이었던 적이 없어요. 그들은 권력의 편일 뿐이에요. 당신이 그걸 잃는 순간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죠. 태민은 유진의 대령 계급장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당신이 날 속였어. 이 모든 것 뒤에 당신이 있었던 거야. 일부러 날 높은 곳까지 올라가게 한 다음에 밀어 떨어뜨린 거라고? 유진은 극도의 연민이 담긴 눈으로 그를 보았다. 내가 당신을 민 게 아니에요. 당신이 스스로 낭떠러지로 걸어 들어간 거지. 난 당신에게 5년의 시간을 줬어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수백 번의 기회를 줬다고요. 심지어 오늘 아침 당신이 날 빗속으로 내쫓지 않았더라면 뱃속의 아이를 향한 일말의 인간성이라도 보였더라면 이 체포는 당신의 마지막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 좀 더 조용히 이루어졌을지도 몰라요. 당신의 잔인함이 그 기회마저 앗아간 거예요. 그녀는 가슴 주머니에 손을 넣어 아직 그곳에 있는 금반지를 만졌다. 이 반지는 내가 간직할 거예요. 나중에 아이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명예를 좇기 위해서가 아니라 엄마가 입고 있는 이 군복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유진은 김 비서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대상과 관련된 모든 페이퍼 컴퍼니 자료를 공개하고 관사와 불투명하게 신고된 모든 재산을 압류 조치하시오. 태민은 막다른 길에 몰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유진, 당신 이럴 순 없어. 우리 아이는 명성 있는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당신이 지금 아이의 미래를 망치고 있는 거야. 유진은 멈춰 섰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태민을 보았다. 배신자와 부패한 자의 명성? 내 아이에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이에겐 정의로운 엄마가 필요할 뿐. 당신은 미래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어. 강당 아래에서는 비난의 수군거림이 공개적인 욕설로 변해가고 있었다. 한 젊은 병사는 태민이 지나갈 때 참지 못하고 바닥에 침을 뱉었다. 태민의 몰락은 개인의 몰락일 뿐만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위한 필요한 정화 작업이었다. 유진은 아랫배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격통을 느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의자를 붙잡고 균형을 잡았다. 김 비서가 황급히 다가와 그녀를 부축했다. 대령님, 쉬셔야 합니다. 안색이 너무 안 좋습니다. 괜찮아. 유진은 입술을 깨물며 고통을 참았다. 이 전투는 완벽하게 마무리되어야 해. 그녀는 강당 출구 쪽을 보았다. 최진아가 여론의 시선을 피해 군중 속으로 빠져나가려 하고 있었다. 유진은 다른 감찰관에게 눈짓했다. 최진아 씨를 사무실로 동행시켜 뇌물 공여 및 인사 서류 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 조사하도록. 그 누구에게도 예외는 없다. 출구 쪽에서 헌병들에게 저지당한 최진아의 공포에 찬 비명이 울려 퍼졌다. 태민은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았다. 그는 경력, 아내, 아이뿐만 아니라 천국의 문을 열어줄 열쇠라고 믿었던 최진아라는 마법까지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헌병들이 태민을 끌고 문 너머로 사라지자 소라는 잦아들고 기이한 정적이 강당을 감쌌다. 유진은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사라진 텅 빈 강당 한가운데 서 있었다. 주위에는 빈 의자와 이제는 너저분해 보이는 환영 현수막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전투는 이겼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물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터였다. 유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화약 냄새와 바깥에 쨍한 햇볕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녀는 이 폭풍이 지나간 후 고통스럽지만 훨씬 깨끗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될 것임을 알았다. 김 비서가 물병을 건넸다. 대령님, 헬리콥터가 중앙의료원으로 모실 준비를 마쳤습니다. 즉시 이동하셔야 합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태민이 끌려간 복도를 향해 있었다. 그곳 바닥에 군복에서 떨어진 계급장 하나가 조명 아래 외롭게 놓여 있었다. 그녀는 다가가 그것을 집어들고 먼지를 닦아낸 뒤 손 안에 꽉 쥐었다.
헬리콥터 엔진 소리가 멀어지고 섬뜩한 정적이 X부대 연병장을 뒤덮었다. 환영 현수막은 바람에 너덜너덜해져 철책에 걸려 있었다. 마치 막 꺼져버린 명예를 위한 상복처럼. 강당에는 이제 몇몇 장교들만이 남아 현장을 정리하고 있었고 그들의 걱정스러운 시선은 그곳에 유일하게 남은 여인에게 쏠려 있었다. 서유진은 단상 한가운데 서서 깡마른 손으로 단상을 꽉 붙잡고 있었다. 아랫배의 통증이 점점 더 격렬하고 잦은 주기로 덮쳐왔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지만 그녀의 눈은 이상할 정도로 맑았다. 그녀는 몇 분 전 강태민이 서 있던, 그가 오만하게 자만했던, 그리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던 그 빈 공간을 내려다보았다. 대령님, 구급차가 후문에 대기 중입니다. 즉시 가셔야 합니다. 태아의 심박수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김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유진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바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국장이 달린 정모를 벗어 연설대 위에 반듯하게 올려놓았다. 그 행동은 마지막 임무에 대한 작별 인사였고 쓰라렸던 잠행의 세월에 대한 고별사였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강당을 둘러보았다. 텅 빈 의자들, 찢어진 현수막들, 모든 것이 하나의 적나라한 진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자존감으로 쌓지 않은 영광은 쓰레기 같은 빛에 불과하다는 것을. 유진이 단상 계단을 내려올 때 다리가 후들거렸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초인적인 노력이었다. 출구에서 그녀는 헌병에게 연행되어 지나가는 최진아와 마주쳤다. 더 이상 오만한 아가씨의 모습은 없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값비싼 화장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처참한 모습이었다. 최진아는 멈춰서서 공포와 원망이 뒤섞인 눈으로 유진을 보았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 입을 열었지만 유진의 위험과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을 보자 입을 다물었다. 유진은 멈추지도 그녀를 1초 이상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에게 이 여자는 허영심과 남자의 잘못된 계산에 희생된 또 다른 피해자일 뿐이었다. 밖으로 나오자 큰 비가 그친 뒤의 공기는 상쾌했다. 젖은 흙냄새와 풀내음이 코를 찔렀다. 유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문득 오늘 아침 쫓겨났던 작은 집이 떠올랐다. 그곳 마당에는 아이의 물건들이 담긴 상자들이 아직도 빗물에 흠뻑 젖어 있을 것이다. 그 생각에 가슴이 저며왔다. 뱃속의 아이가 다시 한번 엄마, 우린 괜찮아요 라고 말하듯 힘차게 발길질했다. 구급차에 오르자 유진은 간호사들에게 몸을 맡긴 채 눈을 감았다. 지난 5년의 세월이 슬로우 모션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다. 처음 태민을 만났던 날, 맑은 눈과 선한 미소를 가졌던 가난한 소위. 그녀는 진심으로 믿었다. 안식처를 찾았다고. 그녀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남몰래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비밀 월급으로 그가 인맥을 관리하는 것을 도왔다. 그녀가 촌스러운 아내 역할을 자처한 것은 그가 대령 아내 그늘에 의지하는 대신 자신의 실력으로 당당해지길 바랐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희생은 그의 오만함을 키우는 독약이 되었다. 선의가 탐욕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그녀가 틀렸다. 대령님, 정신 차리세요. 잠드시면 안 됩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김 비서의 목소리. 유진은 눈을 떴다. 병원의 형광등이 천장을 따라 길게 이어졌고 그녀는 응급실로 실려가고 있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문 밖에 서 있는 김 비서의 모습이 보였다. 그의 엄격한 얼굴이 처음으로 눈물로 흐려져 있었다. 6시간 후 병원 복도의 긴장을 깨고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3.2kg의 건강한 사내아이 엄마를 쏙 빼닮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 간호사가 아기를 유진의 가슴에 안겨주었을 때 그녀는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따스함이 온몸에 퍼지는 것을 느꼈다. 지난날의 고통과 굴욕, 피로가 순식간에 녹아내렸다. 이 아이는 새로운 시작이었고 그녀가 계속 굳건히 서 있어야 할 이유였다. 안녕, 나의 작은 용사. 유진이 속삭이며 아기의 작은 이마에 입을 맞췄다. 일주일 후 군 내부 소식지는 강태민 중령이 공식적으로 계급이 박탈되고 당에서 제명되었으며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15년형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최진아와 그녀의 아버지 역시 조사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기회주의자들의 왕국은 완전히 붕괴했다. 유진은 병실 창가에 앉아 소박한 환자복 차림으로 아기 침대를 부드럽게 흔들고 있었다. 김 비서가 들어와 서류 뭉치와 작은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보고드립니다. 대령님. 국방부에서 승인된 대령님의 장기 휴가 명령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청하신 물건입니다. 유진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그녀가 보관했던 붉은 사선이 그어진 태민의 증명사진과 금반지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것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발코니로 나갔다. 아래에는 여전히 거리가 분주했고 사람들은 명예와 생계를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유진은 발코니 밖으로 손을 내밀어 손바닥을 폈다. 금반지가 아래로 떨어져 화단의 풀숲 속으로 사라졌다. 후회도 증오도 없었다. 강태민이 한 가지는 맞았다. 그녀는 그의 옆에 설 자격이 없었다. 그녀는 다른 세상에 속해 있었으니까 계급이 배신과 속임수가 아닌 피와 청렴함으로 매겨지는 세상. 강태민 중령과 서유진 대령의 이야기는 훗날 젊은 군인들의 술자리에서 회자되는 슬픈 전설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야망 때문에 영혼까지 잃어버린 한 남자와 사랑 때문에 인내했지만 정의를 위해 기꺼이 칼을 든 한 여인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인생은 원래 영화처럼 반짝이는 기적으로 가득 차 있지 않다. 극적인 가면 벗기기와 운명의 대역전극이 끝난 후 결국 남는 것은 마음의 평온이다. 강태민은 기나긴 수감 생활 동안 자신의 모래성을 되돌아볼 것이다. 그리고 서유진은 불길을 통과하며 더욱 단단하고 너그러워진 심장을 가진 미혼모이자 감찰 장교로서의 여정을 계속할 것이다. 정복 아래든 평상복 뒤에든 한 사람의 가치는 결코 어깨 위의 계급이나 주머니 속의 돈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어려울 때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영광의 정점에 섰을 때 자신을 어떻게 지키는지에 달려 있다. 왜냐하면 결국 인과응보는 언제나 절대적으로 공평하기 때문이다. 바람을 심는 자는 반드시 폭풍을 거두고 선하게 사는 자는 폭풍우를 지나더라도 결국 길끝에서 따스한 햇살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시청과 관심은 저희 채널이 더 좋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거나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저희 채널은 여러분의 모든 의견을 소중히 여깁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에도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